저 멀리 전설 속 영웅들이 은퇴 후 모여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최강의 외딴 오지 콜론 마을이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가득한 마을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순수한 소년 로이드가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언제나 강력한 마을 이웃들에 비해 자신이 턱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철석같이 믿고 지냈습니다. 그런 소년에게도 언젠가 나라를 지키는 위풍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아주 커다란 꿈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로이드는 마침내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머나먼 왕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수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드디어 웅장하고 화려한 거대 도시의 기차역에 천천히 멈추어 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수많은 인파와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석조 건물들을 바라보며 로이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촌장님의 추천서에 적힌 주소를 한참 동안 더듬거리며 확인한 끝에 복잡한 골목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외딴 골목 구석에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자그마하고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기는 2층 집이 한 채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바로 왕도에서 정체를 숨긴 채 마법 물품을 팔며 살아가는 동쪽의 마녀 마리가 머무는 아늑한 아지트였습니다. 로이드는 혹시라도 결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낡은 목재 현관문을 아주 가볍게 똑똑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로이드의 가벼운 손길이 닿자마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두꺼운 문짝이 통째로 쾅 하고 부서져 안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나타난 이 자그마한 소년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큰 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로이드는 자신이 너무 나약해서 힘 조절을 잘못했다고 웅얼거리며 연신 허리를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로이드가 건넨 촌장 알카의 추천서를 읽기 시작한 마리의 안색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천서에는 이 소년이 아무리 나약하더라도 국가급 재앙보다 강력하니 부디 잘 보살펴달라는 황당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 나약해 보이는 시골뜨기 소년의 말이 사실인지 믿을 수 없었던 마리는 간단한 집안일을 그에게 시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맑은 물을 떠오라는 명령을 받은 로이드는 커다란 나무 양동이를 양손에 번쩍 들고 신나게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은 우물 깊은 곳에서 단 몇 초 만에 엄청난 양의 깨끗한 지하수를 가볍게 길어 올려 집안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마리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집안의 수조에는 물이 넘쳐날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마당의 잡초를 뽑아 달라는 마리의 부탁을 들은 로이드는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정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로이드가 잡초를 한 움큼 줄 때마다 단단한 지면 전체가 통째로 뜯겨나가며 거대한 분화구 같은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 믿을 수 없는 대파괴의 광경을 목격한 마리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작 로이드는 도시의 흙이 너무 부드러워서 농사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이드가 마당에 널어둔 빨래에는 전설 속에서나 쓰이는 최상급 고대 정화 마법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이 소년이 왕도 전체의 상식을 아득하게 파괴할 위험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 마침내 로이드가 그토록 고대하던 왕국 사관학교에 당당한 입학 시험날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장 광장에는 나라 안팎에서 내로라 하는 수많은 천재 무투가들과 귀족 출신의 엘리트 지망생들이 가득 모여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가장 체구가 작고 초라해 보이는 로이드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구석에서 얌전히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실기 시험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묵직한 강철로 주조된 시험용 거대 모형 검을 들고 휘두르는 과제였습니다. 덩치 큰 다른 수험생들은 무거운 검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쩔쩔매며 온 힘을 다해 간신히 허공에 몇 번 휘둘렀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되어 앞으로 걸어 나간 로이드는 그 무거운 강철 검을 한 손으로 너무나 가볍게 쑥 뽑아 올렸습니다. 소녀는 이 검이 너무나도 가벼운 탓에 장난감으로 오해하고는 자세를 잡고 바람을 가르며 아주 평범하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로이드의 검 끝에서 시작된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충격파가 허공을 찢고 굉음과 함께 정면으로 내달렸습니다. 저 멀리 세워져 있던 단단한 방어용 석벽 수십 개가 종이장처럼 박살나며 아레나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관학교 면접관들과 심사위원들은 들고 있던 채점판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돌처럼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로이드는 너무 가벼운 검을 휘두르는 바람에 궤도가 흔들렸다며 혼자 깊은 자책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엄청난 성적을 거둔 로이드는 곧이어 조용한 교실로 자리를 옮겨 필기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지에 적힌 고대룬 문자 문제들은 사실 현대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도무지 풀 수 없는 고난도의 문항들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촌장 알카에게 일상적인 낙서 수준으로 이 문자를 배웠던 로이드는 너무 쉬운 문제라 생각하며 막힘없이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완벽한 실기와 필기를 모두 마치고 며칠 뒤 드디어 마리의 집으로 대망의 사관학교 최종 합격자 발표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석 합격일 것이라 확신하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한 마리의 눈동자가 또다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통지서에 가장 굵은 글씨로 적혀있는 소년 로이드의 최종 결과는 바로 예상 밖의 불합격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화적 무력을 선보인 이 무자각 최강 소년이 대체 왜 필기시험에 중대한 오해로 인해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로이드의 거취와 이 터무니없는 결과를 마주한 왕국 깊은 곳 마왕의 어두운 음모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관학교 필기시험에서 완전히 낙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로이드는 깊은 슬픔에 빠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리는 로이드의 엄청난 마력 시험지를 보고 교관들이 미쳤거나 무언가 거대한 오해가 음모처럼 얽혀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대도시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약한 존재라며 로이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거리를 걷던 로이드는 왕국 중심가의 한적한 골목길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왕국의 전직 군인이자 현재는 비밀수사관으로 암약하는 크롬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 가게 앞에 붙은 구인 광고판을 발견한 로이드는 눈을 크게 반짝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로이드는 면접을 보고 싶다며 주방에 있는 주인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주인 크롬은 왜소해 보이는 소년이 군대 대신 식당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관찰했습니다. 자빌이라면 고향에서 매일 하던 일이라며 로이드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곧바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로이드가 걸레질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인해 주방 바닥이 마치 새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정면에서 목격한 크롬은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청소 속도에 턱이 빠질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이어서 감자를 깎아보겠다고 말한 로이드는 식재료 상자 앞으로 조용히 걸어가 칼을 잡았습니다. 눈이 쫓아가지 못할 초고속의 칼놀림으로 순식간에 수십 개의 감자 껍질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공중에 날아올랐습니다. 크롬은 이 소년이 단순한 시골내기가 아니라 어쩌면 전설 속의 마천루에서 내려온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이드는 즉석에서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고 첫 직장이 생겼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한편 왕국을 전복시키려는 마왕의 추종자들은 지하 깊은 수로에서 불어난 움직임을 보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메뚜기 형태의 마수 수천 마리를 소환하여 왕도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로이드는 주방에 쓸 신선한 야채를 구하기 위해 큰 시장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평화롭던 시장 거리에 갑자기 거대한 경보음이 울리며 하늘로부터 수많은 마수들이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리 한가운데에 로이드만 멍하니 남겨졌습니다. 로이드는 덮쳐오는 거대 메뚜기들을 보며 도시의 곤충들은 고향의 작은 벌레들보다 조금 더 커서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방해하는 커다란 벌레를 가볍게 쫓아내기 위해 로이드는 들고 있던 시장 바구니를 툭 휘둘렀습니다. 그 가벼운 몸짓에서 발생한 파멸적인 충격파가 대기를 찢으며 마수 수십 마리를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메뚜기들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자 로이드는 도시의 해충들은 방역이 참 잘 되어 부서지기 쉽다고 감탄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왕국 기사단장과 군인들은 충격에 휩싸여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소환 마법의 근원을 파괴하지 않으면 몬스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식당의 마감 시간 전까지 신선한 배추를 사야 했던 로이드는 골목길을 가로질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연히 수로의 입구로 들어서게 된 로이드는 그곳에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있는 어둠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왕의 부하들은 갑자기 나타난 어린아이를 제거하기 위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일제히 마법 지팡이를 겨누었습니다. 그들이 쏜 검은 화염 마법이 날아오자 로이드는 먼지가 날린다며 손바닥으로 허공을 툭 쳤습니다.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온 순수한 물리적 풍압이 검은 화염을 통째로 튕겨내어 동굴 벽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신들의 최강 마법이 단 한 번의 손짓에 지워지자 교단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쓰러진 그들의 등 뒤에서 아주 싱싱하고 커다란 야채 상자를 발견한 로이드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좋은 야채들을 버려두고 이상한 불장난을 하면 안 된다며 로이드는 악당들에게 훈계를 건넸습니다. 본거지가 무너지고 핵심 소환성마저 로이드의 발걸음에 밟혀 박살나면서 마왕의 음모는 허무하게 분쇄되었습니다. 무사히 식재료를 구해 식당으로 돌아온 로이드는 크롬에게 야채를 건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크롬은 부하 전령으로부터 대치 중이던 마수 군단이 정체불명의 소년에 의해 전멸했다는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꼬마가 도시 전체를 구한 전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크롬은 전율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드디어 도시 생활에 조금이나마 적응해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로이드는 행복하게 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지하 재단 지하에서 붉은 기운과 함께 깨어난 진짜 고대 마왕의 거대한 그림자가 왕도를 향해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왕도를 위협하던 고대 마왕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며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그 시각 로이드는 마침내 수많은 오해를 극복하고 꿈에 그리던 사관학교 특별 편입 허가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마리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로이드의 무사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관학교의 제복을 처음으로 정식 착용한 로이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연병장에 들어선 로이드의 당당한 발걸음은 주위의 모든 사관생도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로이드는 여전히 자신을 마을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웃 왕국에 위치한 육군 사관학교와의 역사적인 정기 교류전 날이 밝아왔습니다. 상대 학교의 덩치 큰 대표 선수들은 위압적인 자세로 로이드를 내려다보며 가볍게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숙여 90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로이드가 인사를 하며 내디딘 발의 엄청난 무게감 때문에 단단한 돌바닥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로이드의 평범한 몸짓 하나에 지진이 일어난 듯 경기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자 상대편 선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첫 번째 시합인 무기 다루기 경연이 시작되자 로이드는 조심스럽게 목검을 집어들었습니다. 힘 조절을 하려던 로이드가 목검을 가볍게 휘두르자 엄청난 크기의 진공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거대한 충격파가 경기장의 두꺼운 석벽을 그대로 관통하여 부숴버리자 관중석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로이드는 자신이 너무 나약해서 칼바람조차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경기장 중앙의 마법 결계가 돌연 붉은 빛으로 깨어지며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난입했습니다. 배후에 숨어있던 타락한 귀족 무리들이 나타나 왕국을 무너뜨리겠다며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를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몬스터들의 대량 습격으로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혼란의 와중에 로이드의 친한 친구가 괴한들에게 붙잡혀 경기장 지하의 깊은 본거지로 강제 납치당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이를 위험한 납치가 아니라 아주 흥미진진한 숨바꼭질 놀이의 시작으로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친구를 가장 먼저 찾아내어 술래잡기에서 이기기 위해 로이드는 지하 미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침한 지하 본거지의 철문 앞에는 전설 속의 성검이 깊은 바위 기둥 속에 굳건히 박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로이드는 그저 길을 가로막는 흔한 쇠말뚝인 줄 알고 성검의 자루를 아무렇지 않게 잡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뽑지 못했던 전설의 성검이 마치 두부를 자르듯 너무나 허무하게 쑥 뽑혀 나왔습니다. 마침내 최신부의 거대한 철문을 부수고 들어선 로이드의 눈앞에 악의 무리들의 총본거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흑막에 우두머리는 성검을 든 로이드를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정의 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악당들의 매서운 살기를 느낀 로이드는 이것을 친근한 팔씨름 대결 신청으로 또 한 번 착각했습니다. 로이드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배웠던 올바른 예절을 떠올리며 가장 강해 보이는 적에게 당당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가 찬 적의 최강 기사가 코웃음을 치며 로이드의 작은 손을 맞잡고 온 힘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가 가볍게 손가락에 힘을 주자마자 엄청난 밀도의 순수 마력이 경기장 바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팔씨름의 가벼운 반동만으로 적 기사의 전신 갑옷이 산산조각 나며 뒤쪽의 돌벽으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예상보다 상대가 너무나 쉽게 쓰러지자 로이드는 당황하여 자신의 손바닥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단 한 격의 최강의 전력이 무너지자 공포에 질린 흑막의 우두머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로이드는 묶여있던 친구의 포박을 성검으로 가볍게 잘라주며 마침내 술래잡기가 끝났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뒤늦게 군대를 이끌고 도착한 사관학교 교관들은 완벽하게 초토화된 현장을 보고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왕국을 위기에서 구해낸 전설의 성검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로이드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지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완벽하게 해결된 후 마리의 집마당에는 다시 평화롭고 따스한 일상의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는 오늘도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커다란 칼로 채소들을 엄청난 속도로 다듬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로이드는 여전히 더 강해지기 위해 매일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겸손한 소년 로이드의 유쾌하고 황당한 대도시 정착기는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